안녕하세요. 성상개미팀입니다. 자, 2월 8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장 막판에 다행히 좀 반등해 주었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 0.46%까지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1%까지 밀렸다가 그나마 좀 반등해 준 상황이라 다행이게 하고요. 미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되겠죠. 미 증시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에 관한 영향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매일 살펴보는 이제 종목들 중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변동이 굉장히 셉니다. 자, 일단 8,500만 명 정도가 확진된 미국에서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요새 신경을 좀 써야 되죠. 이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또는 카지노주 같은 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에 우리가 이러한 뉴스나 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런 거에 발맞춰서 뉴스가 떴을 때 어떠한 뉴스가 떴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즉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 월봉에서 너무 높은 데 있다? 예전에 벌써 10배나 뭐 20배 또는 5배 올라와 있는데 이런 뉴스가 떴다 이럴 때는 뉴스가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아직 올라가지 않거나 반등해주지 않았는데 뉴스가 떴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벌써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라갔을 때는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호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이 얘기는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진단키트 관련들 제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드렸고요. 진단키트 관련들이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검사는 굉장히 이제 급해지고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품귀 현상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꽤 크게 있는 편이고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이제 일상회복과 확진자 급증, 진단키트도 여기 애매하게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죠. 자, 시젤, 렙지노미스, 휴마시스 이런 친구들을 보면 특히 휴마시스를 대표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1,000불 하던 주식이 지금 3만 원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꿈을 꾸지 않는 게 중요해요. 즉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0원 하던 주식이 34,000원, 34배가 올랐는데 물론 1,000원 하던 주식이 5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가고 1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투자에 영향이 있어서 90만 원을 가도 100만 원, 120만 원 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의 특성이죠. 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1,000원 하던 주식이 벌써 3만 원을 갔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그동안 진단키트 관련해서 꾸준히 벌써 많은 수혜를 봤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4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고 단기나 단타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 뭐 하루에 5%, 7% 먹기 순간 이렇게 오늘도 저점이 거의 마이너스 11% 찍었다가 이 종가가 마감이 자 0.98% 찍어서 하루부터 10%죠. 그러니까 저점에 사포는 10% 수익률 냈겠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수의 영역이 아닌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란 얘기죠. 그거 깼을 때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은 좀 패스하고 손 놓아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젠 같은 종목들도 벌써 예전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7,000원 하던 주식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16만 원 이렇게 가 있죠. 그래 놓고 지금 다시 진단키트가 각각 받은 쪽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자, 이건 랩지노미스 같은 친구들도 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랩지노미스 같은 친구도 예전에 보면 저점이 3,000원 하던 친구가 막 5만 원까지 5만 5천 원 거의 뭐 18배 이렇게 올라왔다가 크게 조정을 갖추고 지금 반등해주는 분위기긴 하지만 역시나 만약에 순간 급반등한 다음에 매도나 이렇게 차익 실현이 맞지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반해서 월봉에서 낮은 위치가 있어요. 자, 수젠텍 같은 종목들은 월봉 대바닥을 거의 4개월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지금 2달째 올라가고 있긴 한데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20개선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단키트에 대한 또 추가 승인이 났죠. 자, 주봉에서도 추세는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는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월봉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상승 여력은 있어요. 물론
변동폭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오늘 같은 날 5일선 지켜준 거죠. 꼬리 달고, 내일 같은 날 대응할 때도 5일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사실 수전택 같은 친구들은 대응하는 게 딱 맞습니다. 자, 자가진단 키트의 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SD바이오 센서인데, 사실 예전에 저점이 이제 4만 원대, 그리고 고점이 지금 거의 이제 8만 원대 2배, 거의 100% 이상 올라왔죠. 자, 근데 이제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크게 올라와 있고 위치가 높기 때문에 역시나 절대적으로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확히 정해놓고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진단키트 관련 테마로다가 크게 티나갈 수 있지만 벌써 긴꼬리 운봉이 달려있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간 내동매매 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 정 매수하고 싶어도 운봉에서 최대한 저점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나름대로 좀 철저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라든가 이 RNA 같은 원료를 납품해서 파미세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을 달성했고 역대 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파미세를 며칠간 이제 주가가 좋긴 한데, 자,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죠. 근데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크게 반응해주지 못한 게 조금 약간은 좀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에서 휴마시스나 이런 친구들처럼 엄청 높은 데가 아니죠. 그 바닥권에서 좀 탈출한 형태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5선 위에 잘 올라타고 20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의 턴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실적 부분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자, 잠깐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이 이제 며칠 동안 잘 모았다고 오늘 조금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 기관의 매수가 강한 건 어떤 이 대단한 이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일단 발표는 나온 상태고,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한 3시 10분쯤에 뉴스가 떴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 외에는 일단은 약간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응할 때 내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거나 쫓아가서 하지 말고 5일선이나 실적 발표나 이런 거보다도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따라서 5일선, 21선이 생기는 이 골드 크로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리들 깨지 않는, 60일선 위에서 출발했다면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현상에서 대응, 역시나 21선까지 꼬리 달고 돌아가면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장은 실적이 좋아도 결국 선반영됐다는 이런 그 얘기하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떨어지는 건 주가가 막 선반영된 이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이렇게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오늘 급등을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이제 23%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급등할 여력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241선 밑에서 꽤 오랫동안 고정을 시켜놨다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났을 때 크게 반응해 주지 않는 것도 더 이상 호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식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뛰어갔을 때 241선 근처의 차익 실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EDGC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가만히 보면 월봉에서 휴마시스나 이런 친구들 좀 높은 위치가 아니죠. 지금 낮은 위치에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20개월 선에 대한 강력한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부분이고, 주봉에서 아직 추세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241선 밑에서 최초에 엄청 많이 떨어진 주식이고 오랫동안 가다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매수해서 손실권에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241선 근처에서 어제 제가 매수하는 게 낫다고 그랬고, 그러면 꼬리 다른 만큼 수익권이겠죠. 내일도 24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딛고 돌아 나간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들이 전체적으로 아슬아슬해요. 원체 변동폭이 세고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평은 예전에 벌써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수혜를 봤어요. 바닥에서 10배, 20배, 30배까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진단키트가 물론 풍견상이 나고 귀해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예전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선까지 올라가다 멈출 수 있고 이제 기술적 반등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상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월봉 바닥권에 있는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미코바이오메드도 5일선 근처 매수가 괜찮다고 그랬죠. 오늘 꼬리 다른 만큼 수익일 테고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처럼 이렇게 월봉 바닥권에서 여기 일봉에서 241선 밑에 깨놓고 오랫동안 행보해 놓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온다. 그럼 누군가가 이 친구를 작업을 하고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세력들의 개입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조심하는 게 대응하는 게 맞고, 예전에 벌써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전에처럼 20배, 30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월봉에서 낮은 아까 말씀드린 수젠텍이라든가 또는 EDGC, 위코바이오메 등 이런 친구들은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좋고, 설사 올라가서 막 뛰면 어느 정도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정선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바이든 이제 미정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 노르트 스트림 2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노르트 스트림 2라는 게 결국은 이 가스관이거든요. 이 러시아에서 이제 발트를 가로질러서 독일까지 1230km 규모의 가스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미국이나 독일에서 이제 용인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러시아 쪽에서는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또 독일의 이 어떤 정확한 입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죠. 뭐 침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런 거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관련해서 사실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GSE 같은 경우에, 사실은 GSE는 이런 것 관련해서 벌써 수혜를 보고 특히 위치가 월봉에서 굉장히 높기는 해요. 자,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GSE 같은 경우에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예전 최고 올라갔을 때 고점이 4,200원대인데 벌써 이 근처 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들어가긴 좀 애매하지만, SNH 화학 같은 경우가 보면 월봉에서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자꾸 이렇게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또 올라가고 있죠. 이런 친구들을 좀 대응해서 매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고,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진 않지만, 월봉의 선체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고, 바닥권 탈출형인데, 아직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누군가가 순간 크게 매집을 하는 형태는 없어요. 물론,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다 순간 뛰어나가는 거라, 뛰어나갈 때 붙잡아도 되지만, 자, 이렇게 5일선 깨지 않는 사이 차분히 모아 나가면 아마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이런 GS 글로벌이나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 같은 종목들이 자,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 종목들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사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죠. 상장에서 좀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대형주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어렵죠. 이 친구 상장에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긴 전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낮은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친구들이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알로코라든가 이 나라 M&D, 이 지하이텍 성우테크 관련주인데, 이 중에서 특히 알루코 같은 종목들이 월봉에서 보면 그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죠. 낮은 위치에 있고, 자, 주봉에서는 10선 근처에 있습니다. 원래 이거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일봉에서 보게 됐을 때, 자, 오늘 5일선 근처를 이어받는 시장상하고 좀 무관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로 크게 올랐었다가, 자,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꽤 오랫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좀 크게 거쳤고, 이제 기간 조정 중인데, 앞에 있는 걸 보는 걸 잡으면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거친 거라, 이런 대량 거래에 터진 이 거래량을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무슨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 이런 거에 힘입어서 물론 예전 바닥까지 올 수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시장만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알로코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꼼꼼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뭐 TSI, CIS 같은 종목도 사실은 이 전부 다 LG에너지 관련주긴 한데,
월봉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아직 크게 수혜를 못 받거나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 특히 성우테크론 같은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이제 바닥권 탈출형인데 아직은 20개선에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봉에서 역시 알록고점은 상장 이슈를 크게 떴다고 오랫동안 무너졌죠. 그래놓고 다시 돌아나간 5월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 앞에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결국 주식은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크게 급등한 종목은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꽤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